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면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안도다다오가 한 스미요시 주택을 가지고 평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구조도 상당히 심플해요. 그래서 빠르게 그리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스미요시 주택은 이렇게 외관은 노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노즐 콘크리트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죠. 정말 안도다다오스러운 건물입니다. 자, 도로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단부가 하나 있고요. 계단이 하나 있죠. 계단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단을 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여러분들이 이 외관을 조금 많이 봐놔야 돼요. 그래서 평면도 그릴 때 이 선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조감도 그리고 투시도 이런 것들을 참조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도 뭔가가, 자, 스며시 주택은 이렇게 주택가에 좁은 필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정이 있고 위아래 이렇게 주택이 실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크기도 정말 작아요. 3.6m에 14m예요. 건축 면적은 33제곱미터고요. 연면적이 64제곱미터. 작은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는 1층 평면도를 두었고요. 위에다가는 해당 부위의 위치에 맞는 조감도나 CG를 넣어놨어요. 자, 1층에 들어오면은 어떨까요? 자, 여기 현관이 있죠. 현관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가 이렇게 뚫려 있죠. 자,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 이 출입구를 밑에서 위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관 문을 열고 어떻게 되죠?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이 나오고 이 거실에서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중정이 있는데 중정 부분은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에 계단이 있죠. 그리고 위에 점선을 펴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됐죠. 상부선이 있으면서 이렇게 코리더가 복도가 있습니다. 중정 부분에 반대쪽을 보니까 이렇게 문이 있죠. 이 문이 이 문이죠. 이렇게. 그리고 계단은 어떤가요? 난간이 없어요. 대신에 재료 분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면도에 보면 이렇게 재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파선이 있으면서 계단 하부가 이렇게 옷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계단 하부 있죠? 이 부분을 공간을 이렇게 문을 달아서 거실에서 옷장이나 뭐 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자, 이 그림은 또 어떤가요? 이 사진은 이 문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죠. 우측에 이렇게 계단이 있고 1층에 왼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요. 그리고 유리로 된 문이 이렇게 있죠. 이쪽은 벽이에요. 콘크리트 벽. 그리고 상부에 2층에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창이 있어요. 열리진 않네요. 그리고 사면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3면은 노즐 콘크리트 되어 있고 바닥은 돌마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주방 겸 식당이 있고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욕조가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에 문이 달려 있네요. 아니, 그럼 문이 달려 있으면은 이 욕조 때문에 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욕조보다 위에 문이 이렇게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턱이 져서 문이 달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보일러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왔을 때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2층 올라오죠. 여기는 난간이 없고요. 이렇게 난간이 없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낮은 벽이 있어요. 난간벽이라고 합시다. 이 난간벽이 사람의 추락을 방지해주고 이 방과 이 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가요? 이 문이 있는데 창이 있고 창의 아래 슬라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이 통로 레벨에 맞춰가지고 문이 달리고 문보다 이렇게 방바닥에
마감재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고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턱이 이렇게 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편 방도 출입 부분은 다 똑같아요. 문이 이렇게 열리고 턱이 이렇게 턱이 치고요. 마루바닥이 이렇게 플로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있는데 옷장에서 옷장 부분에 천창을 두어서 단단단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침실 쪽에 보면은 여기 X자가 표시되어 있죠. 실선으로 X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아랫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전 페이지에서 뭐가 있었죠?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천장이 뚫려져 있었죠. 그 부분이에요. 이쪽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아래로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테이블이 있죠. 자, 이렇게 1, 2층을 봤을 때 굉장히 도면이 심플해요. 이 심플한 도면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면이에요. 자, 현관 부분에 우리 들어왔을 때 여기 단차가 있었죠. 단차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들어와서 상부가 이렇게 점선으로 상부 골조가 보이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여기를 점선으로 해서 X자를 표시해 주면은 상부가 뚫려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이 있고 낮은 부분에 창이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옷장이었죠. 문 열고 옷장으로 쓰고요. 계단이 여기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어디선가 이 옷장을 이렇게 옷을 걸다 보면은 사람이 머리가 여기 어디선가에 찌겠죠. 자, 단면에서 보면은 계단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고 봅시다. 이쪽 단면이에요. 단면을 잘라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 계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자, 여기 보면은 문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사람이 서서 옷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도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단면 부분은 이렇게 단면선이 되는 거고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고 어디선가부터는 이 옷장의 바닥이 보일 거예요. 그 바닥 부분은 이렇게 평면도에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실 건데 이번 설명으로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우리 애초에 말했던 이렇게 점선이 보이는 이유가 있죠. 이 점선은 이 상부에 연결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뚫렸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들 여기다가 X자를 이렇게 해서 쳐주는 게 좋겠죠. 점선으로 쳐줘야 됩니다. 실선이면은 해당 바닥, 이 중정이 아니라 중정의 바닥이 뚫려 있어서 아래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선으로 X자를 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릴 거고 2층도 뭐 동일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그리는 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는 대지 경계선이 가장 중요해요. 대지 경계선 내 땅에다가 그려야 되겠죠. 내 땅에 대지 경계선을 먼저 그리고 벽체가 어디로 지나갈 것인지 벽체 중심선이면서 주열선이라고도 하죠. 이 주열선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 주열선 이후에 이제 벽체 가장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를 먼저 그려주고요. 그 이후에 다음으로 두꺼운 것들 문이라든지 창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뭔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뚫려서 그렸다면은 이제 창 부분에 대해서 인면선도 같이 그려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계단 같은 인면들 다 그려주는 거죠. 이 출입구 부분도 인면을 그려줄 거예요. 다음에는 그 인면선 이외에 상부 인면선이라고 합시다. 상부에 골조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상부 골조선을 점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가구들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해치를 넣는 겁니다. 바닥 해치도 넣고 텍스트와 심볼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업다운도 표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멘션을 넣으면은 도면은 완성되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복잡한 도면 같아 보여도 사실상 단계로 나눠본다면은 별거 없어요.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CAD 도면을 미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리는데 안 그래도 추석 때 그리는데 힘든데
레이어까지 다 하나하나 만들어라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에 레이어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레이어에서 색상들이라든지 선의 종류들만 다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면을 진행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미리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도면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들을 좀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중심선들이 다 흰색으로 보이고 대지 경계선도 뭐 그냥 실선으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레이어를 한번 켜봅니다. LA를 켜고요. 현재 보이는 레이어들이 전부 다 흰색 혹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과 그리고 선 종류들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이 정도로 레이어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레이어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작업이 좀 수월할 거예요. 자, 순서대로 이 첫 번째 걸 보시면은 센은 왼쪽에 보시면은 벽체 중심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센터 라인인 거고 색상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이겠죠. 1번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선 종류는 센터선은 1.3선입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선 종류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콘크리트는 가장 두꺼운 선은 항상 노란색입니다. 2번 선택해 주시고 선 종류는 실선일 거고요. 그리고 다음 데프 포인트는 넘어가고 도어는 보통 파란색으로 합니다. 5번 선택해 주시고 도어는 컨티뉴어스 실선이고요. 이 LA1이라는 거는 옆에 보시면 인면선으로 되어 있죠. 보통 골조가 잘라지고 뭐 계단의 인면이 보인다든지 다른 골조의 인면들이 보인다면 이 LA라는 레이어를 쓰시면 됩니다. 엘리베이션의 약어죠. 흰색을 쓰시면 되고 실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퍼니처는 보통 핑크색을 쓰죠. 6번 마젠타 선택해 주시고 퍼니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실선을 쓰고요. 나머지 책상이나 뭐 침대 같은 것들은 설치하지 않고 예시로 보여줄 경우에는 점선으로 합니다. 뭐 레이어를 구분해 가지고 실선인 퍼니처 레이어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점선인 퍼니처 레이어를 따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냥 퍼니처 하나로만 만들고 이동 가능한 침대라든지 책상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객체에서 점선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치원은 뭔가요? 해치원은 골조의 해치를 말합니다. 골조의 해치니까 저는 251번을 해볼게요. 너무 진한 것 같으면 252번을 바꾸시면 되고 해치 2번은 바닥 해치를 얘기합니다. 바닥 해치는 조금 얇게 252번이나 253번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25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넌플럿이라는 것은 지금 이 치수 보조선들을 제가 뭐 명명을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넌플럿은 쭉 가면은 플롯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해서 플롯이 안 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잘 안 쓰는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은 뭐 텍스트들의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볼인 거고 보통 흰색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고 여기에 어퍼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부 골조선을 얘기합니다. 상부 골조선은 흰색에 보통 점선을 씁니다. 상부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히든 선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이드라는 것은 이제 하부가 슬래브가 잘려가지고 오픈되어 있다. 아래층이 보일 경우에는 보이드라는 레이어로 X자 표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흰색을 써도 되고 너무 진하면은 도면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한 252번 선으로 해서 점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보이드는
점선으로 해도 되고 1.3선으로 해도 되는데 1.3선은 하부가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점선은 상부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드 저는 일단 하부가 보이드가 됐다는 것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센터선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윈도우는 하늘색 그리고 실선이겠죠. 돼지 경계선은 2.3선이에요. 2.3선 팬텀으로 해주시고 주열은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치수선 1, 2도 전부 다 흰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세팅은 된 것 같아요. 레이어를 꺼주시고요. 현재 대지 경계선이나 중심선 같은 것들이 너무 조밀조밀하죠. 아마도 다른 도면을 다른 객체를 그리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조밀조밀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도면 스케일을 보니까 LTS 라인 타입 스케일이죠. 이것을 쳐봤을 때 1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딱 좋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LTS를 20으로 바꿔주면은 앞으로 그리는 모든 객체들의 라인 타입 스케일이 20배가 튀겨져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과 대지 경계선까지 모두 완료가 됐어요. 이제 무엇을 그려야 될까요? 벽체를 그려야 되겠죠. 그 도면층 상부에 콘크리트 레이어를 선택해서 끝과 끝을 박스를 한번 쳐줍니다. 자, 이 건물의 형태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좌우로 75mm씩 벽체 두께가 옵셋이 됩니다. 옵셋으로 75를 하고 바깥쪽, 안쪽 하면은 150짜리 벽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벽체들도 그려야 되겠죠. 자, 이쪽에 75mm짜리 벽체가 있습니다. 자, 중심선을 옵셋해서 그렸고요. 매치 프로퍼티로 벽체를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벽체도 똑같이 75에 75, 그래서 150짜리 벽체니까 왼쪽의 벽체와 같아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쪽도 똑같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현관 쪽에도 벽체가 75에 75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복사를 해줍니다. 150짜리 벽체가 되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벽체의 틀은 잡힌 것 같고 계단 부분이랑 현관 부분의 벽체를 좀 트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계단 부분은 벽체가 어떻게 되느냐? 중심선에서 775만큼 떨어진 부분에 벽체 중심선이 있고 벽체는 100짜리네요. 위로 아래로 100짜리 벽체를 옵셋을 해주고 현관도 그려봅시다. 현관도 위에서 990만큼 중심선에서 옵셋을 해주고 그리고 문이 있으니까 문의 두께가 70입니다. 70이면은 35만큼 중심선이 이동해서 벽체가 마감을 해주고 아래에서는 990만큼 옵셋을 해주고 똑같게 35만큼 옵셋을 해서 벽체에 마감을 쳐주고 마감을 이런 식으로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선에 35만큼 옵셋을 해서 문이 달리겠죠. 자, 나머지도 마감을 해줍시다. 여기는 이렇게 필렛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벽체는 500만큼 떨어진 위치에 벽체가 끝이 나고요. 이렇게 필렛으로 옵셋과 필렛을 이용해서 벽체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계단 부분은 3550만큼 제가 치수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옵셋을 이렇게 해서 계단을 끝내줍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벽체를 끝내줍니다. 다음으로 위쪽에 있는 주방 쪽에 있는 벽체 옵셋으로 1275 중심선에서 1275의 벽체가 끝나고요.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로 벽체를 칠해준 후 필렛으로 도면을 정리해 줍니다. 이 부분은 트림을 하면 되겠네요. 트림. 그리고 여기도 트림.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는데 여기도 트림. 여기에 문이 달리죠. 중심선에서 735만큼 떨어져 있네요. 여기도 벽체가 이렇게 끝나고 필렛. 이렇게 뚫어져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트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뚫어야 되겠네요. 중심선에서 260만큼 떨어져 있죠. 위에서 260, 아래에서 260. 이것을 벽체로 칠해주고 트림을 해줍니다. 좌우를 다 트림을 해주고 이 두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도 뚫어줍니다. 자, 이렇게 현관 부분도 뚫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창문을 달아봅시다. 창과 문입니다. 자, 현관에 문을 먼저 달아봅시다. 레이어를 도어로 선택하고요. 라인을 하나 그려봅시다. PER 하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그려지죠. 이 길이를 한번 재보면은 문의 크기가 850짜리네요. 옵셋 70. 대한민국에 있는 문들은 보통 1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틀이 일본은 75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따라서 우리가 학생 시절에 도면 그릴 때도 문을 75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보통 150에서 200 이렇게 갑니다. 좌우에 문틀이 있을 거고 문틀은 40 정도 옵셋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몇이 남죠? 가운데 문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이 770이 남습니다. 라인을 770 그리고 CI 서클 하나 그려주고요. 그러면은 이 끝과 이 끝이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선 두 개를 잡고 트림을 해주면은 이 문이 이 궤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뭐 이것을 투라인으로 그려도 되고 원라인으로 그려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선이 뒤로 가야 될 부분들은 선택을 해서 우클릭 그리기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시면은 벽체 골조 라인이 제일 위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밑에도 창문이 있죠. 창이 있는데 이 창은 도어가 아니라 윈도우즈죠.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런데 도어랑 폭과 그리고 프레임의 두께가 같아요. 그래서 카피를 해줄까요? 도어에 있는 프레임과 이렇게 다 꼬고 매치를 해봅시다. MA 그리고 이렇게 칠해주면은 감쪽같이 그려지죠. 그리고 창문은 가운데 창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라인만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하면 창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에 옷장에 문을 그려줍시다. 이 옷장도 끝에 문이 달렸죠. 트림, 옵셋 70. 문틀을 40으로 해주시고 카피를 해서 아래에도 복사합시다. 문 방향은 바깥으로 열리네요. CI를 그려서 문의 궤적을 그려주고 끝에서 끝까지 트림 잡아주고 이쪽에 삐져나온 것도 잘라줍니다. 문이 쉽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문틀이 위로 보이면 안 되니까 우클릭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봅니다. 그리고 이쪽도 문과 창이 같이 있죠. 트림, 옵셋 70. 그리고 문이 800짜리가 있네요. 프레임 포함해서 800입니다. 옵셋 40. 옵셋 800. 옵셋 40. 문틀이죠. 그리고 CI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의 궤적을 그려주고, 문은 이렇게 트림해서 문을 잘라주고, 이 궤적도 이렇게 잘라주고 간단하게 그려지죠. 이 부분은 창입니다. 창은 이렇게 중심을 트림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면 이게 창이란 뜻이죠. 창에는 틀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틀을 하나 그려줍시다. 40이죠. 자, 여기까지 유리는 가야 되고, 자,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은 뒤로 보내줍시다. 우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주방에 갑시다. 주방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자, 똑같이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제가 그렸던 게 있네요.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잡아서 이 문틀의 골조는 빼고 복사를 해봅시다. 자, 빼는 법 어떻게 할까요? 카피해서 잡아봐요. 이렇게 잡았을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골조를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제외가 되죠. 이렇게 제외를 하는 겁니다. 다 배웠죠? 자, 이것은 이제 문이 방대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러를 해서 잡고 수직으로, 원본 객체는 삭제, 그리고 무브를 해서, 무브를 하는데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선택하는 것보다 방금 전에 내가 이 객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프리비우스 객체를 프리비우스 그 전에 선택했던 거를 선택하겠다. P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그 전에 선택했던 게 다시 잡힙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고 가져옵니다. 자, 삐져나온 것들은 다시 뒤로 보내기. 그리기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다 됐고, 자, 화장실도 그려야 되죠. 화장실은 봅시다. 라인을 그리고 트림, 옵셋 70. 문틀을 그려주죠. 40짜리 문틀 있고 위아래 같으니까 복사. 그리고 라인은 문의 궤적을 그린 다음에 라인을 그린 게 편하죠. 라인을 그리고 트림, 여기까지 문이고 문의 궤적은 여기서 여기까지, 반대쪽은 잘라야죠. 트림을 이용합니다. 자, 뒤로 보내야 될 것들은 우클릭해서 그리기 순서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보일러실에 문이 달리죠. 보일러실도 중심선이 있으니까 옵셋 35씩 그려주고 70짜리 벽체가 되는 거죠. 문이죠, 문. 이렇게 트림을 해주고 라인, 카피 40. 옵셋 해도 되죠, 뭐. 미러로 해서 좌우를 동일하게. 그리고 중심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아, 중심 여기네요. 그러면은 서클을 이용해서 문의 궤적을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하나만 그립시다. 그리고 문틀 트림해서 문의 궤적을 잘라주고, 전 여기 이 선은 여기에 이제 욕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욕조를 너무 가리지 않는 선에서 점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위에 레이어 특성에서 히든으로 합시다. 너무 자르니까 컨트롤 E를 눌러서 선 종류 축척을 2배 정도로 할게요. 다시
이 상태에서 밀어. 이렇게 하면은 문틀이 좌우로 복사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뒤로 보냅시다. 우클릭, 뒤로 보내기. 자, 그러면은 보일러실까지 문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 있는 창을 그려야 되겠죠. 제가 보내드렸던 PDF 파일 열어보면은 이 중심선에서 245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330, 그리고 150, 그리고 330. 자, 이게 벽체가 이렇게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MA를 이용해서 벽체선을 그려주고 트림을 해줍시다. 이렇게 벽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아서 트림을 해주면은 이 부분에 창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쪽에도 창이 들어가죠. 여기는 옵셋 245, 330, 150. 제가 보내드린 PDF 파일 보면은 위에 치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치수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330 옵셋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벽체로 매치를 해주시고 위아래를 잘라줍시다. 그리고 개구부를 이렇게 뚫어줘요. 벽체가 뚫렸습니다. 자, 옆에 화장실과 보일러실 부분에 있는 창. 자, 중심선에서 935. 자, 이 선은 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여기서 끊어줍시다. 935 됐고 470짜리 창이 뚫리고요. 그 다음에 490 떨어져서 470짜리 창이 또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벽체로 웨지 프로퍼티를 해주시고요. 트림을 이용해서 좌우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열려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벽체를 뚫어줘요. 트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봅시다. 거실에 동일한 위치에 창이 있네요. 아까 트림했던 이 위치 그대로 있네요. 그럴 경우에는 카피를 이용해서 위에 뚫어놨던 벽체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perpendicular, PER 해서 카피를 해오면은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트림을 해주죠. 이렇게 벽체를 뚫어줬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됐으면은 이제 벽체까지 다 개구 부분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창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 전에 한번 레이어들이 도면들이 좀 지저분하게 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라냅시다. 자,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죠. 이 정도로 해주고 창을 그립시다. 자, 창은 윈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밑에 부분 그리고 35씩 떨어져 가지고 중심에 창이 있고 이 창 프레임을 그려야 되겠죠. 옵셋 40 밀어 트림 이렇게 창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창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330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니까 블럭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B 배웠죠? B로 330 창 만들고 객체를 선택해서 기준점을 찍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블럭이 됐어요. 자, 카피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있죠.
기준점을 잡아서 복사를 잘 해줍니다. 자, 오른쪽에도 있죠. 카피. 이렇게 복사를 하니까 동일하게 배치가 되네요. 자, 여기는 좀 창이 좀 다르죠. 470짜리입니다. 카피를 하나 해와서 로테이션. 그 다음에 한번 갖다 놔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좀 작네요. 이럴 때는 익스플로드로 폭발을 해서 스트레치 배웠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PER 해서 이 끝으로 스트레치를 해줍니다. 자, 이 위아래가 반복이 되니까 심심하니까 블록 한 번 더 만들어 보죠. B 470 창 객체를 선택하고 임의의 기준점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카피 밑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블럭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골조 앞으로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골조선이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골조만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일 뒤로 보내도 되죠. 클릭해서 그리기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 이제 여기까지 창까지 다 뚫었습니다. 이제 골조와 문, 창 다 만들었어요. 이제 실들의 구획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인면선을 그려야 되겠죠. 인면선에는 이 창, 이 벽체가 세워지고 이 벽체에 창을 놓을 수 있게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창을 넣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인면을 그려봅시다. 인면이 이렇게 보인다면 이쪽 측벽이 인면이 이렇게 네모나게 보인다면은 창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게 보이겠죠. 자, 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평면에서는 어떤 게 인면선이 하나 보여야 될까요? 이 벽체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나머지 여기는 창으로 보이더라도 여기에 선이 하나 보여야 되겠죠. 인면선이. 이렇게 구멍이 뚫릴 거니까. 그러면은 벽체가 뚫렸다는 뜻으로 이 엘리베이션 레이어를 선택해서 여기 인면선을 그려줍니다. 카피해서 동일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채워줘요. 여기도 있겠죠. 화장실. 인면선을 그려줍니다. 다음에 어떤 인면선이 있을까요? 그렇죠. 계단이 있겠죠. 계단이 있을 건데 이 출입구 부분에도 계단이 한 단이 있습니다. 약 100 정도 계단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인면선이 보이는 거죠. 이 출입구 입구와 이 현관의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면으로 단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을 그립시다. 계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인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그릴 때는 계단은 300이나 270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발이 밟을 수 있는 발판 부분이 270에서 300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 사례는 1970년도에 지어졌고 일본 건물이라는 점에서 230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230을 쓰겠습니다. 230의 계단 그려줍니다. 계속 올라가겠죠. 옵셋을 하면 됩니다. 이 계단이 계속 올라가긴 한데 보통 우리 평면도는 바닥으로부터 1.2m에서 1.5m 사이에 가정의 단면선을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내려본다고 보시면 돼요. 평면도는 그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뭐 통상 얘기하는 게 뭐 1200에서 1500의 높이 혹은 900에서 1500 높이 사이에서 건물을 잘랐을 때 아랫부분을 본다고 보면은 이렇게 문이 달린 부분,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계단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일정 1.2m에서 1.5m 사이에 절단선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표현합니다. 절단선은 심볼이라는 레이어를 씁니다. 자, 절단선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 1500짜리를 그려보고, 하나를 렉상거를 이용해서, 뭐 답은 없어요. 150에 150 해서 트림 이런 식으로 하고, 로테이트 무브해서 중심으로 갖다 놓고, (15도에서) 한 20도 정도로 로테이트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잘라주면은 이 부분은 내가 평면에서 잘랐던 이미의 900에서 1500 높이에서 내려봤을 때 이렇게 창고 혹은 드레스룸이 보인다는 얘기고, 여기는 계단의 인면이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단의 인면이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인면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단이, 여기는 재질이 다르고 여기는 콘크리트고 여기는 돌마감으로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경계선이 보인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인면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인면선을 그렸다면은 또 다른 인면이 하나 보이겠죠. 아래가 보였다면은 이제는 윗부분의 인면이 보여야 되겠죠. 여기 골조가 빠졌네요. 뒤로 보내고, 상부선, 골조 상부선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인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있었죠. 인면선을 레이어로 선택을 하고, 옵셋 450 이쯤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450 정도, 이렇게 상부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레이어를 따로 만들진 않고 이렇게 바이 레이어에서 히든으로 만들어준 후에 선의 축척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상부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돼서 오픈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630 정도, 그리고 225 정도 셋해서 익스텐드로 이만큼 필렛 해주고 디테일을 잘라줍니다.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또 오픈되어 있죠. 80만큼 문에서 떨어진 골조가 보이고, 1070만큼 벽체에서 떨어진 오픈 부위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필렛을 해서 MA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부 오픈선을 그려줍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이 조금 더 자르네요. 조금 더 스케일을 좀 더 조정해서 4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부 이면선까지 다 그렸습니다. 이제 가구들을 그릴 건데, 가구는 각자 주변의 가구들의 수치를 조금 재봐서 그거에 맞춰서 직접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에는 여러분이 영상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거고, 그것은 제가 했던 거를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선은 시공을 한다는 얘기죠. 자, 싱크 보통 시공하죠.
이 냉장고 들어가야 할 공간 이렇게 다 칸막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때에는 침대 그리고 뭐 책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들은 점선을 표현할 필요가 굳이 없죠. 보통 다 시공을 합니다. 뒤로 다 보내기까지 했고 이렇게 식탁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점선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골조부터 문, 인면선, 가구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남은 거는 해치 그리고 치수선 이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해치를 넣기 위해서는 우선 골조를 먼저 채워볼게요. 골조 해치를 넣으려면은 해치 1 그걸 선택을 해주시고 골조에 해치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골조를 해치를 넣기 위해서 H를 명령어로 쓰면은 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공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기는 너무 힘들죠. 자, 그러지 말고 이 선택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레이어를 꺼줍시다. 레이 오프. 레이어를 꺼준다는 뜻입니다. 레이 오프 명령어를 쳐서 끄고 싶은 레이어를 끕니다. 클릭하면 꺼지죠. 이렇게. 자, 이 정도면은 골조를 해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SC에서 명령어를 종료를 하고 해치 1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해치 그리고 솔리드를 채울게요. 자, 채우고 싶은 분들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골조에 해치를 칠했는데 자, 옵션을 한번 보시면은 개별 해치 작성이 있죠. 이거를 키면은 제가 클릭했던 이 객체 하나하나마다 개별로 해치가 들어가서 개별로 선택이 되고 그것들을 개별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해치를 이 선택을 끄면은 이 모든 해치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돼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엔터를 쳐서 명령을 종료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객체, 벽체에 대한 해치가 다 들어갔죠. 다음으로 바닥에 타일들에 들어갑니다. 타일 혹은 석재 마감이죠. 이것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해치 명령을 이용해서 넣게 되는데 이런 점선들이 좀 거슬리니까 끕시다. 자, 해치 명령어를 쓰는데 레이어는 해치 2입니다. 바닥 해치죠. H를 입력해서 패턴을 고릅시다. 사각 패턴이죠. That. 스케일은 1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클릭.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넣어놨고 여기도 해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레이어가 꺼졌네요. 아까 껐던 것을 켜고 여기다 해치를 넣어야 되는데 레이어를 끄면은 여기가 열리고 키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그냥 여기서 PL로 해치 넣을 영역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해치 명령어를 쓰고 선택을 눌러서 객체를 선택한 후에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해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치의 바운더리를 그렸던 이 선은 지웁니다. 그리고 여기도 해치가 들어가죠. 인면선을 끄면은 계단이 다 꺼지니까 이렇게 일일이 그려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치 바운더리를 그렸고 해치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바운더리 선은 다시 지우고요. 그리고 주방에도 바닥 돌마감이 들어가죠. 여기는 쉽네요. 박스 치면 되겠네. 그리고 이 바운더리에 해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운더리는 지우고 화장실도 해치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놓고 문을 지웁니다. 그러면은 해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선택점으로 넣고 이 선은 지웁니다. 다시 레이 온 하면은 껐던 레이어가 다 켜지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 패턴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 트림을 할 때 TR에서 잡아주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치 오류예요. 해치를 잡아서 1만 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1 내리면은 원상복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트림을 해주면은 트림이 됩니다. 꿀팁이죠. 얘네들도 한번 잡아서 1만큼만 올린 다음에 다시 기존 거를 밑으로 아래로 내리면은 트림이 신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실명 박스에 텍스트들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를 넣어 볼게요. 자, 치수를 넣기 위해서는 이런 개구부들에 대한 치수도 다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이 non-plot이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치수를 띵겨올 수 있는 가이드를 그려줍니다. 트림하고 이렇게 다 복사를 해줘요. 여기도 있죠. 트림. 이 창호의 크기도 다 표현을 디멘션으로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자, 디멘션을 다 했죠. 가이드를 그려왔어요. 밑에는 안 되어 있네요. 자, 이 계단의 시작점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빠진 데가 있나 한번 봅시다. 빠진 데가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멘션을 넣으면 돼요. 자,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들은 가장 안쪽에 있는 디멘션 라인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자, 레이어를 치수선 1로 합시다. 그리고 DLI 입력을 하고 우선 가장 바깥쪽 부터 해볼까요? 클릭해서 이 전체에 대한 크기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레이어는 맞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치수선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어요. MA를 눌러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동일하게 매치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걸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주열 사이, 메인으로 쓰는 주열 사이의 치수들을 맞춰줍니다. 그려줍니다. DLI 여기서 여기까지 PER 하나 그렸죠. 그리고 dim continue DCO 이거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 위에서 디멘션을 찾으면 돼요.
치수, 선형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죠. 선형으로 눌러가지고 해도 되고, 연속된 치수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dim continue DCO 하면은 마지막에 선택했던 치수선이 선택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클릭, 클릭. 그 다음에 MA를 이용해서 속성을 일치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벽체 중심선, 주열선들이 이렇게 4700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는 이제 개구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개구부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벽체들이 하나씩 더 숨어 있네요. 주열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DLI dim continue. 자, 여기는 없고 DLI DCO 이렇게 하고 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치수를 점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구부를 표현하는 거죠. DLI DCO. 자, 여기는 개구부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일하게 천이 똑같이 표현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밑에 거는 표현 안 합니다. 매치. 자, DLI PR DCO. 자, 여기는 개구부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수들이 넘어가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게 표현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디멘션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디멘션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면이 순식간에 완료가 됐네요. 자, 이렇게 도면을 1층 그리고 2층을 완성을 해서 사이버 캠퍼스의 다음 수업 전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 표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기본적인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골조밖에 없는데 일본은 뭐 따뜻한 지방이니까 단열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단열재가 들어가고 마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중간 시험이 끝난 다음에 디테일한 도면들을 그리는 것을 배울 것이고, 현재는 골조와 가구, 문, 해치, 디멘션 이 정도까지만 넣어도 훌륭한 평면도가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